엄마, 우리는 왜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어? 배고픈데. 내 친구 제이미는 2번 먹는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도 2번 먹으면 안 돼? 제가 어릴 적 엄마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많은 분이 선진국인 영국에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저는 기아 문제를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한 이쪽 출신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런 성공을 이룬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저를 도와준 은인이 한 분 있었죠. 그분은 한국분이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분이었습니다. 저의 유년기 시절은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을 정도로 가난했고 저는 그게 일반적인 일인 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인 중년 남자분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고 그분은 저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희 부모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냥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아저씨에게 물어보았죠. 아저씨,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였지? 아, 그래, 세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란다. 물론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해서 잘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줄까? 아마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어느 날 너에게 무언가를 원할 거다. 그게 무엇이든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일단 경계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는 기억할 법도 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물으시며 아저씨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듯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인 아저씨 덕분에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점점 생활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었던 끼니는 2번으로 나중에는 3번으로 늘었죠. 아직도 그때가 잊히질 않습니다. 우리 식구가 하루에 식사를 3번이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한국인 아저씨 덕분이었죠. 저는 그 감사함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갈 때쯤 한국인 아저씨는 돌연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제가 막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죠. 그 이후로 저는 아저씨 덕분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성인이 되어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한국인 아저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아저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시간이 있었고 돈도 충분했으니까요. 왠지 한국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이 허전한 느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늘 가르침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돈과 시간이 있으면 웬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였습니다. 제가 워낙 힘든 유년 생활을 보내고 없이 살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었고 원하는 건물을 사고 차를 사고 심지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가능했습니다. 말하고 보니 무슨 물질 만능주의자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 오해 말아주세요. 일단 아저씨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저씨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아저씨의 이름과 생김새,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찾아준다는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에게 그분의 성함과 사진을 주며 찾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진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다른 정보는 없냐고 했죠.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탐정이면 뚝딱하고 방법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 탐정에게 의뢰하여 아저씨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으니 아주 난감했습니다. 처음으로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았죠. 어느 정도의 정보는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제가 아니었습니다. 끈기와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저였기에 이번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죽기 살기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간절하면 통한다고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유년기 시절에 아저씨로부터 받은 택배 상자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 택배 상자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보내온 물건들이었고 송장에 한국 주소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소지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인 아저씨를 만날 생각에 부풀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현실을 마주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을 즐겼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TV에서 보던 것 이상으로 저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전경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기에는 도대체 무슨 음식을 팔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지 궁금할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겼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한국에 무슨 목적으로 오게 된 것인지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식사한 적도 있었죠. 삼겹살 구이라는 돼지고기 식당이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를 찾기 위해 방문한 한국이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저씨를 찾아 택배 송장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간 것은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택배 송장에 적힌 주소지를 찾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주소에는 정확한 동과 호수가 없었기에 이곳에서 아저씨에 대한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림잡아도 10,000명은 넘게 사는 아파트로 보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비실에 들러 경비원분에게 아저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니, 외국 아가씨가 김 선생은 어떻게 알아? 무슨 일로 찾는 건데? 빚쟁이는 아닐 테고 누구한테 원한 사거나 할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기억도 못할 텐데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사는 것은 저에게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경비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아저씨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맞았고 지금은 이곳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어디로 가면 그분을 뵐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원분은 또 다른 한국 주소지를 하나 적어주셨죠. 경비원분이 아저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비원분이 경비 근무를 수행 중 아파트 주민분과 마찰이 있었고 그때 아저씨가 경비원분을 도와줬던 인연 때문에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했죠. 경비실에서 받은 새로운 한국 주소지를 확인한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그리고 다음날 경비실에서 받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입원실에 면회하기 위해 찾았지만 그곳에 계신 아저씨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했고 비로소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보게 된 아저씨의 모습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주름은 깊게 패서 세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고 긍정적인 미소만은 잃지 않으셨죠. 환자 입원실에 면회하기 위해 찾았지만 그곳에 계신 아저씨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렴. 세렌. 맞지? 아, 그래. 너무 반갑구나. 어떻게 지냈니? 조금은 이상한 듯 보였지만 예전 아저씨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문화들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저씨와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도
마음에 걸리는 그 한 가지 질문은 기어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 거냐? 이 한마디를 말이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즐거운 한국 탐방을 즐기고 다시 아저씨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누구세요? 여기 어디죠? 밥 좀 주세요. 저 배고파요. 아저씨는 하얀 머리와 깊게 파인 주름을 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아저씨가 왜 병원에 입원한 채로 생활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제가 어릴 적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져 지금은 병원에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가 되어서 입원 생활을 하고 계신 거라고 했죠.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을 베풀며 살아오신 아저씨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저씨는 저를 만나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저에게 한국을 구경시켜 주시며 시간을 투자하셨던 겁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하루 중에 반나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며 아저씨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하여 자선활동을 하고 있죠. 제가 영국에서 사업을 하며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허전했던 마음 한쪽이 드디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